다음은 압력 센서의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의 범위, 일반적으로 압력 센서에는 그 압력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압력의 전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그 측정이 가능한가 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 압력의 범위에 대해서 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압력의 종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측정 압력이 우리 앞에서 봤던 절대 압력이냐, 그래서 absolute press냐, 그다음에 게이지 압력이냐, 압력, 또 차압, 그 차동 입력, 차동 압력, 두 양쪽에 다른 서로 압력이 다른 두 그럴 때 사용하는 압력 센서 구분을 하면 가로 안에 지금 현재 어떤 압력을 측정한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도, 그러니까 정밀도죠, 프레시전. 그래서 일정한 온도나 압력 하에서 재현성이라든가 이력 특성, 직선성, 안정성 이 네 가지 항목을 이제 평가를 해서 얼마나 정밀한가, 정확한가 하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해능이라는 걸 또 설명을 합니다. 분해능. 그래서 그 얼마 정도 단위로, 예를 들어서 100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다라고 했을 때 뭐 1 킬로그램 단위로 분해능이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큼 세밀하게 그 어떤 그 압력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그 최대값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퍼센트 풀 스케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그 압력 센서가 오차를 갖는다, 정밀도로 갖는다,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현성, 그리고 그러니까 같은 것을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지 이제 재현성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온도 특성은 이제 압력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그 힘을 받기도 하지만 그 또 온도의 그 사용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압력 센서의 동작이 달라지는가 아니면 유지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sensitivity of shift와 span shift, 그래서 감도가 어떻게 변동되느냐, 0점이 변동되느냐,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압력이 없을 때 제로가 되느냐, 기준 0점이. 그래서 기준 값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지면 또 측정 압력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그 센서분의 모든 IC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온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얼만큼 안정적인 동작을 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온도 그 보상이 되고, 온도 범위 이런 것을 이제 그 압력 센서의 주요한 그 데이터 스펙으로 기록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 키엔스의 압력 센서 몇 개를 우리가 그 캐달로그를 첨부를 해놨는데 그것을 보면서 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압부 재료, 그러니까 압력을 이제 받는 곳의 그 재료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대상 유체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뭐 기름 유압이라든가 아니면 수압이라든가 아니면 공기압이라든가 가스압이라든가 다양한 압력 종류가 있는데, 그런 압력이 압력의 그 유체가 닿는 부분, 압력의 유체가 닿는 부분이 그 유체와 그 압력의 그 수압부가 서로 뭐 어떤 영향을 준다든가 부식을 시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그 영향이 없도록 그 압력 센서를 고를 때 그런 부분도 이제 참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적 성질, 압력 변동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변동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응답 속도를 가진 압력 센서가 요구된다. 어떤 압력을 우리가
압력을 센싱을 해서 압력 센서를 통해서 어떤 다른 부분을 제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밸브를 열거나 닫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압력 센서의 오작동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충분히 어떤 그 유량이 지금 보장이 되는데 압력 센서의 고장으로 압력이 많이 낮아서 어떤 그 수량이나 유량이나 아니면 어떤 그 유체가 더 공급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제어가 동작이 되면 그거는 이제 오동작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센서에서 고장이 나게 되면 아무리 그 뒤에 그 제어 시스템이 완벽하고 프로그램이 좋다 하더라도 오동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센서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압력 센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제어를 하는 그 이 단계에서도 어떤 압력이 그 변화가 생겼을 때 즉시 그 이게 압력이 반영이 돼서 그 피드백이 돼서 제어 시스템에 어떤 그 연락이 가도록 돼야 되는데 응답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든가 또 그 여기서 보면 충분히 여유가 없을 경우는 공명이나 공진 현상이 발생하여 압력 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압력 센서의 어떤 공진 주파수라든가 응답 속도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진이나 혹은 뭐 진동이나 기계적인 압력 센서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거를 인해서 오동작을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압력이라는 게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위 면적에 받는 힘의 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 센서에 엄청난 힘이 인가가 되고 그걸 견뎌내도록 이렇게 그 내구성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런 환경에서도 압력 센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판단을 갖춰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출력 방식이 되겠습니다. 입출력 방식. 그래서 감압소자의 입출력과 그 소자를 사용해서 증폭이라든가 보상, 안정화를 해서 구성한 그 압력계 입출력과 그 형태가 다르므로 그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압력 센서에 나오는 출력을 가지고 우리가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 제어 시스템에 맞는 인터페이스라든가 전압이나 전류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호 레벨을 잘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압력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제어를 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리고 크기와 증량 뭐 그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압력 센서의 위치에 따라서 그 크기나 중량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뭐 지금 뭐 자동차의 그 타이어 압력을 측정하는 그 휴대용 포켓 압력 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13고리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루기 쉽고 또 간편하게 사용하기 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곧바로 사용되는 건전지로 동작을 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형태의 압력 압력의 단위 뭐 PSI라든가 그다음에 파스칼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흔히 쓰는 압력 단위로 제공을 해줘야지 다양하게 사용하기 편리하겠죠. 그래서 어떤 내압력, 항상 이게 내압력이 들어갑니다. 압력 센서의 그 규격에 보면 얼마 압력까지 견디도록 할 것이냐.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보통 그 측정 가능한 측정 범위의 내압력의 2배 정도, 큰 고압력인 경우에는 아니면 1.5배 정도 이런 정도의 압력이 견딜 수 있도록 압력 센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압력 센서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압력값, 그러니까 가해질 수 있는 고장이 나지 않는 최대 압력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넘는 압력이 가해지면 감압소자의 재현성이 없어지거나 소자의 파손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압력 센서는 결국은 이제 그 기계적인 압력 센서든 전기적이든 반도체든 그게 견딜 수 있는 압력이 크기가 정해지는데 그걸 최대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그 이제 압력 센서의 재현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압력을
고압을 걸었다가 다시 저압을 걸어서, 아니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추후에 다시 또 압력이 가해지면 그 압력 센서가 가르치는 스펙 범위 내에서 올바로 그 압력을 인지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 압력 센서는 센서로서의 역할을 이제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해능, 표시 분해능. 뭐 압력이 1, 2, 3, 4 이런 단위 될 거냐, 아니면 10.0이냐, 10.1로 될 거냐, 마이너스 10.2와 같은 식으로 달라진다. 그래서 압력의 그 표시의 최소 단위. 그래서 0.1이다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압력을 감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정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정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했을 때 검출점의 오차를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성, 압력이 가해지고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그 압력의 값을 제공해 주느냐. 이제 결국 그 지연 시간이 되겠죠. 뭐 그래서 어떤 빠른 응답을 바라는 경우에는 그 압력의 지연 시간이 짧은 것을 이제 써야 될 거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을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지연 시간이 충분히 해도 가능한 것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위 온도 범위 내에서 검출점의 변동을 나타낸다. 온도 특성, 비부식성 가스,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즉 실수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그 다음에 아르곤 가스라든가 네온가스 등의 그 비부식성, 부식이 안 되는 가스들인데, 이런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이런 것에 그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TNC의 산소가스나 수소가스, 인화성이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식을 시키지 않는 가스들, 압력을 이제 측정하는 용도로 활용할 때는 그런 그 사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경우. 그러니까 산소가스라든가 수소가스는 그 폭발 가능성도 있고 쉽게 폭발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압력 센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네. 예, 이와 같이 그 기본적인 압력 센서의 성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센서를 이용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센서를 이제 선택을 할 때, 고를 때 어떤 그 공업적인 아니면 어떤 그 자동화의 센서를 구입을 하고자 할 때 이런 기본적인 그 주변 환경, 센서가 어떤 곳에 쓰이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서 이런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골라야 되겠죠. 골라야 되겠죠. 센서를 개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류의 압력 센서 중에 아까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아주 다양한 압력 센서가 있는데, 치수나 크기나 외형이나 무게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전기적인 특성, 기계적인 특성, 기타 압력 센서가 사용되는 제품의 특성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한 활용 예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 센서는 우리 주변에 뭐 활용되는 것이 우리가 그 자세히 보면 여러 곳에 활용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자전거 타이어의 바퀴, 아까 자동차 타이어의 바퀴도 마찬가지로 공기압 우리가 측정을 하죠. 그리고 뭐 수압, 우리가 수압이 작으면, 수압이 낮으면 그 수돗물을 나오는 양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압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시설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유압, 자동차의 어떤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되는 게 유압이죠. 유압 브레이크. 작은 힘만 가해져도 차를 이제 정차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 시스템에 유압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살펴보면
공업 계측이라든가 자동 제어라든가 사용되는 것이 자동 제어, 의료 시스템, 자동차 엔진 제어, 전기용품 이런 곳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 분야 이런 부분에도 그 압력 센서가 사용이 됩니다. 간단히 분야별로 우리가 짚어보면 가전제품 분야, 냉장고라든가 룸 에어컨 이런 데는 다 그 냉매 같은 것들이 일정한 압력 하에서 우리가 압축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데 진공청소기 어떤 그 오물질을 빨아들이려면 충분한 압력이 제공이 돼야 되겠죠. 중간에 우리가 저 청구석 위에 어떤 그 튜브나 이런데 연결고리 이런 부분에 상처가 났거나 구멍이 뚫리게 되면 그 압력이 세기 때문에 그, 그 쓰레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청소기의 압력이 확 줄어들죠.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압력으로 물을 모터를 회전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물을 이렇게 배수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용 혈압계, 맥박계 이런 것들은 피에 흐르는 그 압력을 측정한다든가 맥박의 색이나 이런 것을 측정한다든가 다 우리가 압력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동차는 연료 분사, 엔진의 배기압, 서스펜션, 에어백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 공조 시스템. 공조 시스템이 이제 그 벤틸레이션으로서 공기를 순환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화학 플랜트, 아마 그 화학이나 뭐 정유나 이런 데는 모든 유체들이 다 그 유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적절히 제어하고 또 고정을 미리 조기에 발견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압력 센서들이 많이 활용이 되겠죠. 정유 탱크, 커다란 탱크에 기름을 저장을 해서 어느 정도 있는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기체와 관련된 같은 것들은 어떤 그 중력의 영향을 덜 받지만 이 액체나 물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많게 되면 중력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압력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프레스, 사출기, 종이 만드는 곳, 펄프 제조, 발전소, 하수 처리장, 열 소각로, 수압 청소, 우리가 물을 뿌려서 청소를 하게 되죠. 보일러, 컴프레셔, 공조기기, 냉동고 다 그 가정용 기기나 발전소나 이런 다양한 그런 그 기계적인 제품 같지만 다 압력이 활용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퍼, 우리가 그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웨이퍼를 이렇게 들어서 이동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때 들을 때 흡착판 같은 그 빨판 같은 것으로 이렇게 흡입을 해서 들어 올리는데 압력이 적으면 떨어지거나 그 잘못된 위치에 갖다 놓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 그 순수 라인, 가스 공급, 진공 라인, 우리가 그 어떤 일정하게 진공을 유지해줘야 될 곳, 이런 것도 이제 압력 센서가 필요하겠죠. 인공심장이라든가 인공신장, 혈압 감시 시스템, 약물 주입, 수혈 제어, 맥박 감지, 산소 공급 시스템, 다 이런 분야도 우리가 압력을 감지를 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는가를 늘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을 수술을 한다든가 하겠죠. 그럴 때 압력 센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조기 감지를 한다든가 떨어지면 경고 시스템을 한다든가. 예. 그리고 압력 센서의 그 활용 예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저장 탱크에서 여기 이제 어떤 뭐 오일이나 유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거 압력 센서에서 압력을 센싱 해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밸브 제어를 하겠죠. 각각의 기름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포크레인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뭐 지게차처럼 물건을 들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도 다 유압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유압. 유압이라는 게 기름 유자죠. 기름으로 어떤 힘을 커다란 힘을 얻기도 하고 제어하고 하는데 그걸 이제 감지하기 위해서 압력 센서가 있는 거죠. 물건이 얼마나 무거운가. 예를 들어서 달걀을 자동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그 뭐 로봇이 있다 그러면 그 로봇 팔이 달걀을 너무 꽉 쥐으면 달걀이 깨지겠죠. 그래서 깨지지 않을 정도의 압력으로 우리가 그 악수할 때 그 압력 그거와 마찬가지로 깨지지 않을 정도의 그렇지만 느슨하게 하면 떨어지겠죠. 떨어지지도 않고 깨지지 않을 정도의 압력. 이제 그것을 늘 감지를 하면서 힘을 이제 줘야 되겠죠. 어떤 로봇 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와 같은 경우 어떤 그 이 물체가 부서지기 쉬운 물체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압축 시스템 우리가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컴프레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냉각기가 있고 압축기가 있죠. 그래서 압축을 시켜서 이제 이게 이동을 시키는데 이 압축 센서에 의해서 압력 센서에 의해서 그 상태를 이제 감지를 해서 더 압축을 시킬 건지 아니면 덜 시킬 건지 그 제어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겠죠. 그때 이제 센서가 필요한 겁니다. 차동, 우리가 압력 중에 차동 압력이었었죠. 차동.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뭐 이쪽은 100 psi고, 한쪽은 100 psi, 한쪽은 300 psi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서로 다르죠. 중간에 차동 압력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을 제어하고 또 관리하는데 차동 압력 센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압력 차이가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압력의 차를 측정하겠죠. 압력의 차를. 생산 라인에서 유체 제어 시스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에 유체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겠죠. 뭐 물일 수도 있고, 뭐 기름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이 압력 센서가 감지를 해서 어떤 딴 데서 어떤 유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는가, 흐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이제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구멍이 뚫려서 이 유체가 누수가 된다든가 이럴 때는 압력이 내려가겠죠. 여기서는 이제 먼지나 물기가 있는 공기의 관리. 그래서 유체를 관리하는 거죠. 공기를. 그래서 컴프레셔의 원압을 확인해서 컴프레셔, 장치의 이상을 관리한다. 그래서 검출부에서 먼지나 물기가 섞여 있는 공기의 검출도 어, 압력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압력이 내려가겠죠. 예. 그리고 이것은 젖은 기판의 흡착을 확인할 경우에 여기 지금 이게 젖은 이제 유리나 기판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어, 압력 센서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감지를 하겠죠. 그래서 빨아들이는 힘이 충분해야지 이 물체를 이제 흡입 빨판 같은 것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겠죠. 이것은 고압 세정시의 그, 압력의 변동을 이제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압에서 견딜 수 있는 헤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마 PCB 기판 같은 걸 텐데 납땜을 하고 나서 그것을 고압으로 물을 뿌려서 그것을 이제 씻어내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줄 압력의 변동을 감시를 해서 일정한 너무 세게 수압이 조절이 되게 되면 이 기판이 망가지겠죠. 왜냐면 물을 세게 때리면 그 셰일 가스를 이렇게 우리가 그, 그 채굴할 때 원유를 시추할 때도 수압으로 한다 그러죠. 그래서
물을 수압이 세면 바위도 깨뜨릴 수가 있으니까 이 수압의 조절을 적절하게 PCB 격판이 망가지지 않고 오물만 어, 닦이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증기 압력, 수증기 압력을 이제 감시하는 그런 압력 센서라는 거죠. 이쪽에는 수증기 압력. 그래서 고온수의 검출에도 사용을 한다. 프레스의 압력, 어떤 유압 프레스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어떤 사출을 한다든가 할 때는 굉장히 무거운 쇠로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그것을 어떤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압의 힘으로, 그래서 실린더에 유압으로 때려준다든가, 쇠를 연마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유압을 이제 쓰겠죠. 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유압 실린더에 압력 센서를 설치를 해서 사출을 한다든가 할 때, 사출 같은 거를 한다든가 찍어낸다든가 할 때, 예, 그 힘의 세기를 조절하는 거죠. 그림이 좀 보기는 애매한데, 유압 실린더부에 압력 센서를 설치를 해서 사출 압력, 여러분들 일회용 라면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플라스틱으로 나올 때는 그 플라스틱을 그 재료를 넣어서 그것을 확 위에서 똑같은 모양의 쇳덩어리를 눌러서 그 온도를 가해서 그것을 성형을 하는 거거든요. 성형 압력. 그럴 때 얼마나 이제 그 세기로 센 압력으로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유압 관리를 하는 거죠. 압력 센서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간단한 응용 예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더 압력 센서를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구글에서 찾아서 해당 회사의 데이터북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내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아무래도 최신은 아니고 한 1, 2년, 2, 3년 된 센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초소형 앰프 내장형 압력 센서, 그래서 키엔스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형태로 그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앞에 나타나죠. 압력이 얼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압력 센서 예를 한번 이제 보면, 출력이 이제 어떤 출력이냐 해서 멀티레인지냐, 이 부압이냐, 정압이냐, 측정할 수 있는 압력의 종류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 측정할 수 있는 0에서 100 K 파스칼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범위가 나타나죠. 또 측정할 수 있는 부압이니까 마이너스 101.3 킬로 파스칼, 정압 이런 식으로 최소에서 최대까지 이렇게 이 압력 센서가 측정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압력 센서를 쓸 수 있는 유체, 그 공기라든가 비부식성 가스. 아까 우리가 비부식성 가스는 뭐다라는 것을 우리 살펴봤죠. 그래서 압력의 성능에 예를 들어서 그 질소라든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아르곤 가스라든가, 네온 가스 이런 것들이 비부식성 가스죠. 이런 그 비부식성 가스의 압력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쓸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분해능이 나왔죠. 그 100일 0에서 100 K 파스칼까지, 그러니까 100 K 파스칼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분해능은 0.1 단위라는 거죠. 0.1 K 파스칼. 그러니까 약 1000분의 1 정도의 정밀도로 0.1%의 정밀도로 측정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랑 계속 같은 이제 방법으로 음, 여기서 보면 어, 그
또 다른 것으로 공기 비부식성 가스는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나타났죠. 그래서 게이지압. 아까 우리가 보면 뭐 차동 압력이냐 그러면 그 절대 압력이냐 앱솔루트 압력이냐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압력의 이제 범위가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원 전압 그리고 소비 전류가 얼마다 표시 방식이라든가 설정 표시 범위 그리고 여기에 10에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10% 오브 FS 풀 스케일까지 그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키엔스사의 압력 센서를 살펴봤고 계속 유사한 겁니다. 같은 그 압력 센서에 대해서 여기 보면 히스테리시스 응차라고 해서 0.5% 오브 FS 그러니까 풀 FS가 풀 스케일이라 그랬죠. 그 압력 센서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값 그거죠. 그거의 0.5%만큼 히스테리가 있다. 히스테리시스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제환율이 그러니까 압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압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압력이 커지고 이게 압력이 커지고 어떤 출력값이 있겠죠. 그래서 압력과 출력값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 출력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예, 그 압력이 다시 작아질 때도 여기서부터 다시 똑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갔다가 가장 좋은 거는 그 선을 그대로 따라오는 게 좋은데 이제 그 압력이라는 게 어떤 그 물리적인 이 값을 그리고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걸 정기적으로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똑같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히스테리가 그다음에 표시 온도 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응답성 그 뭐야 2.5 미리세컨드, 5 미리세컨드, 500 미리세컨드 다 시간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응답이 제어 출력이라든가 아날로그 출력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적인 부분 압력 포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압력 센서의 주요 스펙으로 이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업체에서 다 또 제공을 해주고 이제 필요하면 사용사의 그 요점이라든가 주의점 같은 것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그 압력 센서의 입출력도입니다. 이런 형태로 그 제어 시스템하고 연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압력 센서 자체가 주 회로가 있고 입출력 회로가 있고 과전류 보호 회로가 있고 그래서 외부 핀으로는 전원 단자가 있고 제어 출력이 나오고 그다음에 DCS 40V 제어 출력 2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이 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쓰려고 하는 그 다음 단계 그 압력을 받아서 제어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그 실제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압력 센서의 그 주 스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테리시스 아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이해가 나옵니다. 특성 곡선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용상에 어떻게 동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분령을 이제 내환경 앰프 분령 압력 센서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합쳐져 있는 건데 이것은 분령이 아니라 분령이죠. 센싱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 센서 헤드와 그 앰프 압력의 센서에서 들어온 값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 앰프 그리고 보면 압력 센서 헤드가 이렇게 쭉 나오죠. 헤드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처리부하고 본체하고 헤드하고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델 종류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따른
성격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전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예, 이처럼 전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유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주요 온도, 견딜 수 있는 충격이라든가 진동 같은 것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는 그 센서 헤드였는데 이것은 이제 그 처리하는 데이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표시 방식이 어떻게 되고 분해능이 어떻게 되고 응차 특성이 어떻게 되고 각종 출력이라든가 진동 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나름대로 주요 스펙으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앰프 유닛하고 센서 헤드가 분리돼서 이제 각각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그 압력 센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생소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 학과에서 뭐 이렇게 실험하고 이렇게 하기에도 압력이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력이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떤 단위로 측정을 하느냐, 그리고 압력계는 어떤 스타일이 있느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런 정도만. 또 압력이라는 것은 어떤 압력이냐, 게이지 압력이냐, 절대 압력이냐, 또 차압이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봤고, 그다음에 압력계의 종류로서 이제 기계적인 방식이라든가 그 다이어프램 방식이나 프로동관이나 벨로즈 이런 형태가 있고, 그리고 그 전기적 압력 센서 방식이 있고 반도체 압력 센서 방식이 있고 하는 것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